미디어유스 이정민 기자, 지난 20년 6월 창원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60대 여성이 손님으로부터 이달간 스토킹을 당해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그 상태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스토킹 행위를 당한 후에도 대부분의 피해자는 비슷한 범죄에 노출에 두려워하는 경향을 보인다. 실제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로 인한 영향으로 타인에 대한 신뢰 감소, 우울, 불안, 수면장애 등의 정서적 영향 또 다른 폭력의 대상이 될 것 같은 두려움 증가가 높게 집계되었다. 스토킹이 심각한 사회 문제라는 것은 이전부터 계속해서 논의되던 문제였으나 범죄로 규정된 것은 3년밖에 되지 않았다. 지난 20년 12월 29일에 발표한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참고하면 20년 12월이 되어서야 스토킹 행위를 명확히 범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해졌으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절차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에는 관련된 처벌 규정이 마땅히 없어 범죄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거나 초기 단계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절차가 없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의 심각성을 느끼고 국가는 범죄 예방 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강화를 위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스토킹 처벌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스토킹 처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나 가족을 대상으로 살인 등 강력범죄가 지속해서 발생하였다. 이에 지난해인 22년 10월 19일에 발표한 법무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법안을 강화하여 개정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정된 법안은 피해자의 의사와 관련 없이 재판과 처벌 잠정 조치에 위치 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한 온라인 스토킹 처벌 규정의 신설과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화된 방안도 추가되었다. 이 법안에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장치 부착법이 파생되었다. 23년 11월 20일에 발표한 법무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전자장치 부착법을 시행에 맞춰 스토킹 행위자 접근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내어놓았다고 한다. 대표적으로 스토커 위치정보 피해자 알림 시스템을 개발 및 24년 하반기에 완료할 피해자 보호용 모바일 앱 개발 추진 등이 있었다. 이러한 노력은 스토킹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까? 해당 보도자료에는 지난 20년 2월 전자장치 부착법이 시행된 이후 3년 10개월 동안 위의 사례가 발생한 사례가 없었기에 효과가 입증된다고 한다. 여기서 위에라는 것은 위험과 재해를 일컫는 말인데 정말로 스토킹과 관련된 위험한 범죄가 3년 동안 발생하지 않았던 것일까? 당장 처음에 언급한 사례만 봐도 해당 기대 효과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전히 세상에는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렇게 남을 지속해서 괴롭히는 행위를 명확히 범죄로 규정한 지도 3년이 넘어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제대로 된 법안이 없다는 목소리도 넘쳐난다. 실제로 국가기관에서 발표한 기대 효과도 크게 믿을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언제쯤이면 스토킹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이른 시일 내에 국민이 믿을 수 있는 법안이 제정되어 스토커의 세상에서 해방될 날을 기다려본다.